안녕하세요, 태지쌤이에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책의 제목은 우리 아이 첫 코딩 with 엔트리입니다. 출판사는 영진닷컴이고요. 이 책의 내용 중에서 제가 감명 깊게 읽었던 내용 위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3의 주제는 코딩을 잘하면 어떻게 될까입니다. 학부모님들 굉장히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아니면 코딩을 가르치시는 분들 중에서 학부모 상담을 할 때 선생님 도대체 코딩 잘하면 우리 아이한테 뭐가 도움이 되나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을 거예요. 이런 질문에 대한 이 저자의 답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우리 아이가 미래에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아직은 모르지만 하나 분명한 것은 사람이 아닌 로봇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꼭 사람의 두뇌가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딩 교육이 아이 모두를 컴퓨터 공학자나 프로그래머로 키우자는 뜻이 아니고 어려서부터 코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해봄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역량인 컴퓨팅 사고력, 논리력, 창의성 등을 키워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등학생에게 코딩 교육이 필요한가에 대한 회의적 시선과 코딩 사교육 시장의 과열을 우려하는 의견을 마주할 때마다 이렇게 답하곤 합니다. 당연히 우리 아이들을 위한 코딩 교육은 단순히 코딩 언어나 코딩 스킬을 따라하기 식으로 가르치는 데 중점을 둬서는 안 됩니다. 숙련된 코딩 기술자를 길러내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선도자로서 세상에 없던 것을 만들어낼 창조 혁신가가 될 수 있는 역량 교육을 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핵심 단어는 코딩 기술자가 아닌 바로 창조 혁신가입니다. 그러기 위해 아이들 개인 취향과 성향을 존중해 자신만의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완성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거치더라도 스스로 생각하고 해결할 수 있는 교육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자신만의 프로젝트. 시중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엔트리 스크래치 교재들도 프로젝트를 만듭니다. 설계하고 완성해 나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거죠. 자신의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누구의 프로젝트냐면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프로젝트를 수동적으로 그냥 받아들여서 하는 거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학생들이 자신만의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완성하는 것이죠. 그 다음 챕터 4 제목은 엔트리 코딩 준비하기인데요. 이 부분 한번 읽어드릴게요. 초반에 말한 것처럼 코딩 교육의 목적은 단순히 코딩을 해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컴퓨팅 사고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엔트리를 얼마나 잘 다룰 수 있는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코딩에 접근하고 표현하는 방법과 이것을 실제 결과물로 만들어내는 전체적인 과정에 집중해야 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 전체적인 과정에 집중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 전체적인 과정이란 건 구체적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말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실제로 현업에서 코딩을 하는 개발자에게도 요구사항 수집, 분석 및 설계, 디자인 단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어떨 때는 프로그램을 실제로 코딩하는데 소요되는 시간보다 배로 걸리기도 합니다. 그만큼 유기적으로 동작하는 각 단계가 갖는 의미는 매우 큽니다. 그냥 단순하게 코딩하고 코딩에 대한 결과 확인하고 그런 걸로는 단기간에 흥미는 이끌어낼 수 있겠지만 컴퓨팅 사고력 증진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과정을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요구사항 수집과 분석, 설계 디자인, 개발, 곧 코딩, 4번째 테스팅입니다. 그리고 요구사항 수집과 분석을 위한 방법으로서 이런 마인드맵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이런 포스트잇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하고 있고요. 설계와 디자인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순서도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인드맵이라는 것은 자신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생각을 마치 지도를 그리듯이 표현해 보는 것을 마인드맵이라고 하고 전체에서 부분과 부분의 관계를 선으로 표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인드맵이 되겠습니다. 이 마인드맵을 실제로 어떻게 엔트리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시까지 들어주고 있는데요. 가운데 보면 주제가 있습니다. 나는 오늘 이런 것들을 만들 거야 라는 주제가 있고요. 그리고 배경이 있습니다. 배경이라는 것은 디자인적인 요소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등장물이 있습니다. 등장물은 화면에 표현될 오브젝트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핵심 기능은 이 각각의 오브젝트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거기에 대한 기능들을 설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 설계 단계에서는 이런 표에 의거해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예시를 들어주고 있고요. 실제 실습 파트에서 첫 번째 주제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주제는 횡단보도 캠페인입니다. 배경은 도로, 등장인물은 여자아이, 횡단보도, 신호등.
핵심 기능은 사람이 걸어가다가 횡단보도를 만나면 일단 정지하고 이때 엔트리봇이 나타나서 빨간불에서는 건너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말하게 하는 이런 스토리를 구상을 하는데 이렇게 마인드맵을 활용을 하는 거죠. 이런 스토리를 구성하는 단계부터 사실 코딩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이상적인 건 이런 스토리들을 구상하는 이런 단계를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교육인 것이죠. 앞에서 선생님이 오늘은 이런 주제로 해볼까? 뭐 이것도 나쁘진 않지만 가급적이면 학생들이 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런 프로젝트를 만들고 싶다 라는 이런 스토리에 대한 구상까지도 학생들이 스스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인 코딩 교육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설계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여자아이 엔트리 로봇 오브젝트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순서도로 깔끔하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 부분들도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학생들이 직접 그려볼 수 있도록 훈련하는 과정들이 코딩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코딩 교육은 참 결과도 결과지만 중간중간의 과정들이 정말 중요한 교육인 것 같습니다. 이 책에 대한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사실 이 책의 앞부분에 보면 코딩 교육이 걱정되는 부모를 위한이라는 전제를 달아놨는데요. 그러니까 이 책의 저자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이 책을 쓰셨어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부모님도 이 책을 보시면 좋지만 코딩을 교육하고 있는 코딩 강사님들께서 먼저 이 책을 보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코딩의 전체 과정을 다 담지 못하고 코딩 스킬을 따라하기 위주로 수업하고 있는 국내 코딩 교육의 현실에서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